예, 경영 비즈니스 학생들 안녕하십니까? 예, 세무 일반 시간입니다. 예, 우리가 앞서서 지금 네 번째 세무 일반 수업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원래는 6기간 때 여러분들 직접 만나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좀 이래야 여러분들께 더 많은 내용들을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제한적이지만은 인터넷에서라도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것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해서 우리 등교 계약일 때는 정말 웃으면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무 일반 지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이미 이제 과세요건 및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이라는 단원이 17페이지,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내용이 한자 용어도 많이 나오고 약간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러분들 등교계약 이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19페이지,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과세표준의 신고와 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조금 여러분들 뭐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그 한자 용어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좀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많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매우 어렵거나 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 강의 설명을 좀 잘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세무 일반 수업을 일주일에 4번을 만나게 됩니다. 예, 아마 단위수가 좀 높은 교과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무래도 좀 중요 교과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이 세무 일반을 여러분들 잘 해두시면은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뭐 소득세, 우리는 소득을 반드시 소득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뭐 소득세라던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경우에 또는 회사에 다니게 되어서 회사의 매출과 관련되어서 이제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하고 또 우리가 다니는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 세금 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과이고 단위수 또한 높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세표준의 신고와 환급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자, 페이지는 19페이지 보셨을 만합니다. 예. 자, 과세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우리가 과세라고 하죠. 예, 과세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우리가 과세라고 하고, 그러면 세금을 부과를 하면은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내는 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지 그리고 세금을 내는 근간이 되는 나의 소득 또는 재산 이런 것들이 얼마가 있는지를 신고한 다음에 납부하게 되는 여기 지금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예, 여기서부터 보도록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 부분이 교과서 19페이지입니다. 자, 신고 납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이 얼마이고 그 근간이 되는 내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를 신고한 다음에 납부하게 되는 신고 납세 제도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앞에서 말하겠지만 부가가치세라든가 뭐 소득세라든가 법인세 자 이런 세금들이 주로 신고 납세와 관련된 세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자 줄을 치세요. 여기 제가 파워포인트에다가 줄을 치는 부분은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자, 신고 기간 내에 기한이라고 한다는 것은 언제까지 신고하세요라고 정해놓은 기한을 신고 기한이라고 하죠. 법정 신고 기간 내에 자 과세표준 신고서를 누구에게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이것이 신고 납세이고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신고 납세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미 내가 내야 될 과세 표준과 세금 액수를 나라에서 정부에서 정한 다음에 통보해주면은 우리는 그 고지서를 받아서 세금을 납부만 하게 하면 되는 부가과세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상속세, 뭐 증여세, 뭐 재산세 이런 것들이 주로 부가과세입니다. 그래서 부가과세에 줄 치시고요. 교과서에 찾아서 부가과세에 줄 치시고 자,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는데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맨 위에서 조금만 내려오시면은
바로 1번에 과세표준의 신고와 결정해 보시면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서 여러분들 세금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부가과세. 자, 전자신고는 여러분 인터넷 신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무서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버리면 세무서의 업무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각자 전자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라고 해서 한 10,000원 정도 내가 내야 될 세금에서 빼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자신고 주로 많이 권장하고 있는 이런 전자신고도 있다. 그냥 제목 전자신고가 있다. 전자신고라는 그 단어에만 줄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과세와 신고납세는 여러분들 구분하시고요. 자, 그 다음이 이번 요 파트인데 여러분들 신고 페이지 딱 중간에 있습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벌써 제목만 봐도 머릿속에 딱 들어오진 않죠, 여러분들. 예. 자, 이 부분에서의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요, 여러분들 딱 구분이 사실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기한 후 신고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 기한 후 신고와 수정 신고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이따 알려드릴 거고요. 먼저 수정 신고와 경정 청구에 대해서 교과서에 있는 대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정 신고는 자, 여러분들 앞에서 보면은 자, 신고 납세를 하는 세금들이 있었죠.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처럼 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 기한까지 그 세금을 납부하는 형태의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신고했던 내용이 잘못되거나 내가 더 신고해야 될 소득이나 더 신고해야 될 매출액이 있는데 그 신고액을 빼먹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제가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이 7월 25일이다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월 25일까지 나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마쳤습니다. 근데 그 이전 또는 그 이후에 7월 25일 이전도 상관없습니다. 이전에도 있고 이후에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미 나는 신고를 했어요. 근데 수정할 사항이 생겨서 수정신고하게 되면 수정신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7월 25일 날 이전에 수정신고할 수도 있겠죠. 즉 신고 기한 전에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벌금 및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기한 안에 신고를 수정해서 신고한 것은 여러분들 제대로 신고한 것으로 보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신고를 해야 될 신고 기한 이후에 수정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되어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7월 25일까지 제대로 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뒤쪽에 나와 있는 기한 후 신고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수정 신고는 이미 신고를 한 이후에 잘못되어서 다시 신고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 기한보다 이전에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지만은 수정 신고 기한이 지난 다음에 신고 기한이 지난 다음에 수정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줄을 좀 칠게요. 자, 교과서에 보시면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미리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이를 수정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것까지 신고까지 줄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정청구는 여러분들 말은 어렵습니다. 경정이란 말이 되게 처음 들어봤죠? 예, 경정은 바르게 고친다는 뜻입니다. 예, 바르게 고쳐주세요 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신고 다 했습니다. 이미 부가가치세, 소득세 납부 다 했습니다. 세금 신고도 다 하고 납부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냈던 세금이 잘못된 것이죠. 너무 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제가 냈던 세금을 환급해 주세요. 되돌려 주세요. 엉엉 하는 것이 경정청구입니다. 경정청구는 여러분들 확정 신고 기한이 끝난 다음에 5년까지 신고할 수가 있고
신고를 경정 청구를 하게 되면 미안합니다. 경정 청구를 하게 되면은 2개월 안에 답을 해줘야 됩니다. 2개월 안에 처리해서 환급까지 환급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5년 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미 신고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수정해달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수정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하면 되겠지만은 정당하게 수정해야 될 사항이 생기면은 납세자의 경정 청구를 받아들여서 세금을 환급해 주어야 되겠죠. 5년 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고 청구 기간 청구한 이후에 2개월 내에 처리해서 환급을 해주어야 됩니다. 자, 요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한 후 신고입니다. 자, 일단 줄을 좀 칠게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자, 요거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에 줄을 좀 쳐주세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아까 수정 신고는 뭐였었죠? 신고 기한이 지나기 전, 지난 후 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수정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 전에 이미 신고를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다시 신고하는 것이 수정 신고고 기한 후 신고는 아예 신고를 안 했습니다. 까먹고 있었던 거죠.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까먹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25일까지 일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야 되는데 까먹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8월 달에 못했던 신고를 그때 하는 것입니다. 아예 안 한 신고를 그때 가서 수정 신고 기한이 다 지난 다음에 그때 가서 신고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 기한 후 신고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신고를 전에 못한 겁니다.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나중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서는 제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하는 것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에 대해서는요, 아예 신고를 안 한 거나 다름없죠. 수정 신고 같은 경우는 신고는 했지만 그 신고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신고하는 것이죠. 다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낼 수가 있겠지만은 이 기한 후 신고에 대해서는요, 무조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가 되는 것이죠. 당연히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같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신고를 이미 했다가 고칠 것이냐, 아예 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기간이 지난 다음에 신고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수정 후 신고는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했다가 그것을 새롭게 고쳐서 신고하는 경우에 수정신고라고 하고, 기한 후 신고는 기한까지 신고를 아예 못하고 있다가 기한이 지난 후에 싹 다시 나중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는 무조건 무신고 가산세, 납부공설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가 되죠. 하지만 수정신고는 어떻습니까? 수정신고를 세금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신고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은 가산세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신고 기한 이후에 수정신고하게 되면은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언제 수정신고를 했느냐에 따라서 가산세 부과 여부가 결정되지만은 기한 후 신고는 무조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기도 하겠죠. 여러분들 준칙 내용도 같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납부입니다. 세금 내는 걸 납부라고 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신고 잘했다가 납부 안 하면은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되겠죠, 여러분들. 자, 납부는 세금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납부는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에 따른 납부가 있는데, 자, 수정신고, 여러분들 만약에 세금을 납부합니다. 수정신고도 안 했고 기한 후 신고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야 될 세금만 내면 되겠죠. 그런데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정신고를 하되 신고 기한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가산세가 붙지 않겠죠. 하지만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신고 기한이 지나서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수정신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추가액과 가산세를 납부하는데
무조건 수정신고는 다 가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옆에다가 쓰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라고 적어주세요. 여기 가산세 납부 옆에다가 기한 후인 경우에만, 기한 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만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한 후 신고는 어떻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기한 후 신고는? 기한 후 신고는 무조건 가산세 내야 되죠? 예, 무조건 가산세 내야 됩니다. 예. 신고 기한까지, 세금 신고를 못하고 있다가 신고 기한이 지난 다음에 한꺼번에 신고를 늦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 성실 가산세 납부를 둘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기한 후 신고의 경우. 자, 가산세 행정벌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행정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가산세는 내가 내야 될 세금에다가 플러스해서 벌과금 형식으로 더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지만은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 보시면 가산세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하고 벌금이 아닙니다. 벌금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벌금은 아니고 가산세도 하나의 세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산세를 내면은 나 가산세 냈어, 나 벌금 냈어, 나 이제 빨간 줄이야, 전과자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산세는 세금을 더낸 것 뿐이고요. 예, 벌금과는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급입니다. 마지막. 자, 환급. 아까 여러분들 경정 청구를 하게 되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여러분들 환급해 준다고 그랬었죠? 예, 또는 여러분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서도 뒤에서 배우겠지만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환급해 줍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 이후 30일 이내에 환급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환급이라고 한다는 것은 줄칩니다. 납세자가 잘못하여 납부해야 될 세금보다 많은 액수를 납부하였거나 세금에 따라 되돌려주어야 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 납세 의무자에게 반환한다. 반환의 동그라미, 30일의 동그라미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수업 내용은 되게 짧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은 뭐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 뭐 부가과세, 신고과세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어려운 한자 용어들이 좀 등장을 했는데 정리를 좀 잘해주세요. 특히 수정신고하고 기한후 신고 차이점, 경정청구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는요. 요건 여러분들 뭐 실시간으로 하든지 아니면 강의 영상을 올려서 여러분들 문제 풀이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발육이 힘드시고 몸 건강해서 우리 등교계약 때는 웃으면서 건강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질문한 사항 있으면 줌을 통해서 선생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